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영공에 대한 중국의 침범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아침까지만 해도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 7대가 포착되었으며 그중 5대가 대만의 북부, 서남부, 동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전날에는 20대, 그 전날에는 5대의 출격이 있었습니다.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0, 제26, 제21, KJ-500 조기경보기, 심지어 Y-20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는 편대까지 거의 매일 중간선을 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2026년 첫 7.5개월 동안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중국 항공기 수는 1250대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투기 출격 횟수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한 1334회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압박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대만은 오랫동안 제한된 조치만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침범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레이더 추적, 긴급 출격 경고, 그리고 제한된 요격 비행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역의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대만 영공을 향한 중국의 도발 비행을 좌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베이징 정권의 회색지대 전술에 맞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신형 66대의 F-16V 블록 70 전투기가 대만에 인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인도 분량은 이미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출발해 텍사스를 거쳐 태평양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게 맞습니다. 미국이 보낸 F-16이 이제 대만 영공에서 중국 전투기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태평양에서 중국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쉽게 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하는 가장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F-16들로 인해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세대 전투기들은 대만 동부 지역을 방어하고 제공권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의 연구기지는 타이동 지역의 핵심 기지인 지앙 공군기지가 될 것입니다. 새 전투기들은 대만 공군 제7전술 전투비행단의 직접 지휘 아래 이곳 하늘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 섬나라의 동쪽 해안이 F-16의 기지로 지정되었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만의 동부 전선은 중국의 파괴적인 탄도미사일 세례로부터 훨씬 더 안전한 자연지형적 방패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유명한 자안지하 복합기지는 산속 깊은 터널 내부에 수백 대의 전투기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대만의 정예 조종사들은 레이더에 적이 포착된 순간부터 약 6분에서 15분 만에 이 보호된 기지에서 완전 무장한 채 긴급 출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려 할 때 새로운 F-16들이 단 몇 분 만에 그들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만의 신형 F-16V 블록 70은 중국의 현대식 전투기에 맞서 어떻게 공중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기체들이 결코 일반적인 F-16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투기들의 기두에는 항공우주 거두인 노스롭 그루먼이 제작한 AN/APG-83 세이버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뛰어난 레이더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최첨단 전투기인 F-35와 F-22 랩터의 기술적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최첨단 A사 레이더 덕분에 이 전투기들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20개 이상의 적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는 동시에 중국의 전자전 방해 시도에 대해 최대한의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전설적인 F-100열 엔진으로 작동하는 이 전투기들은 동체에 추가로 장착된 컨포멀 연료 탱크 덕분에 놀라운 수준의 전략적 항속거리를 확보합니다. 이 공기역학적 추가 연료 탱크는 날개 아래의 무장 탑재대를 전혀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F-16이 이륙할 때 훨씬 더 오랫동안 순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개 아래 치명적인 무장을 가득 실은 채 적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가장 자주 비행시키는 전투기 중에는 제-26과 제-20C가 있습니다. 쌍발 엔진의 제-26은 공중에서 중국 공군의 진정한 헤비급 복서로 위치해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기체를 가졌고 더 많은 폭탄을 적재하며 특히 장거리 PL-15 공대공 미사일을 통해 매우 위협적인 교전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대만의 신형 F-16V 블록 70은 특유의 민첩성과 은밀한 전자정보 능력을 통해 이 육중하고 거대한 힘에 대해 치명적인 응징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16의 비교적 가벼운 기체는 특히 조종사들이 두려워하는 근접도구 파이트 상황에서 상대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 외에도 대만 전투기에 탑재된 최첨단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는 F-16이 레이더의 전자 신호를 전혀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수동적으로 중국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국의 단발 엔진 민첩 기체인 제-20C를 보면 서류상으로는 F-16과 매우 유사한 공기역 학정 및 기술적 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전투기 모두 4.5세대 클래스에 속하며 모두 첨단 A4 레이더로 하늘을 탐색합니다. 하지만 F-16이 실전에서 나토 표준으로 수년간 입증해온 운용 성숙도, 확고한 링크 16 데이터 링크 통합성, 그리고 미국 표준에 맞춰 훈련된 대만 조종사들의 높은 훈련 수준은 이 치명적인 승부의 추를 대만 쪽으로 결정적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지면 충돌을 방지하는 자동 지면 충돌 회피 시스템과 현대적인 조종석 아키텍처는 이 항공기들을 대만 최고의 공중 전투기로 한층 더 변모시킵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이 냉혹한 군사 체스 게임에서 승부는 하늘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출발한 66대의 F-16은 사실 대만의 거대한 군사 체스판 위에 남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당국은 이제 단순히 항공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만을 중국이 결코 삼킬 수 없는, 뚫을 수 없는 강철 고슴도치로 만들기 위해 무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주문했던 108대의 AM-1A2T 에이브람스 주력 전차가 예정보다 무려 2년 앞선 2026년 초에 섬에 인도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60톤급 강철 괴물들은 현재 제584 합동군장 성여단에 배치되어 엔진을 켜둔 채 중국군이 상륙을 시도하는 순간 해변을 지옥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 부대가 어떻게든 모래사장에 발을 내딛는다면 이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항구를 떠나기도 전에 그들을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릴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비대칭 화력의 또 다른 빛나는 스타는 단연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만의 이동식 하이마스 포대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300km 사거리의 에이테크스 전술 탄도미사일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술 미사일들이 대만의 안전한 지역에서 발사되면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중국의 전략 군사기지, 항구, 물류 선로를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대만이 더 이상 단순히 방어만 하는 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만군은 더 이상 자국 해안만 지키는 수동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건너편 해안을 전략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공격적인 주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방공망 레이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인 나삼스 포대와 PAC-3 AMSE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섬 전체에 통합된 방패를 형성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아직 공중에 있을 때 격추하도록 특별히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조용하지만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레이어에는 섬의 험준한 해안을 따라 은폐된 수백 대의 지상발사형 하푼 대함미사일이 매 순간 감히 바다에서 접근하려는 대규모 침략 함대를 위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침략 함대가 감히 대만 해협을 건너려 한다면 이 미사일들은 언제든 그 함대를 킬존으로 만들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차세대 F-16V가 이 거대한 군사방패의 공중보안 요소로 등장합니다. 구상된 계획은 완벽합니다. 바다에서는 냉혹한 하푼 미사일로, 지상에서는 이동식 하이마스와 중전차 에이브람스로, 공중에서는 다층 패트리어트와 F-16 전투기로 적을 맞이하는 거대한 고슴도치 도크트린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군사적 억제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버튼을 눌러 대만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대만은 이 피비린내 나는 최후의 시나리오를 견뎌낼 만큼 지형과 전략적 배치 계획을 준비해 두었을까요? 대만과 중국을 갈라놓는 대만 해협은 평균 폭 130에서 180km의 거친 수역으로 연중 대부분
태풍과 강한 난류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과 중장비를 실은 수륙 양용 침략군을 이끌고 이처럼 힘든 바다를 건너려는 시도는 군사적 관점에서 완전한 물류적 악몽입니다. 섬의 동쪽 해안은 바다에서 솟아오른 가파르고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갑 상륙을 시도하는 것은 거의 물리학 법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서쪽 해안의 경우 군함이 정착하여 전차를 하역할 수 있는 적절한 해변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협소합니다. 중국군이 큰 피해를 무릅쓰고 이 좁은 해변에 상륙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곧바로 끝없는 시가지정과 통과할 수 없는 벽처럼 서 있는 중앙산맥에 막히게 됩니다. 이러한 지형적 어려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대만은 이제 주 전략을 미국 지휘관들이 이름 붙인 헬스케이프 개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전략의 유일하고 냉혹한 목적은 중국의 거대한 상륙 함대가 대만 해안에 도달해 병력을 하역하기도 전에 물가에서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2026년 7월 해안전투 사령부를 창설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해안선은 국산 초음속 옹풍 미사일, 지능형 기뢰, 수천 대의 카미카제 드론, 은밀한 무인 수상정과 함께 냉혹한 함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대만 전략가들의 합동 헬스케이프 교리는 명확하고 냉혹하게 작동합니다. 대만 해협을 싸고 강인하며 폭발물이 가득 찬 수천 대의 드론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중국 상륙함이 해협의 어두운 바다에 들어서는 순간 해안에서 80km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거리 자폭 드론과 알투스 무기 체계를 먼저 맞닥뜨리게 됩니다. 손실을 입으며 전진해 해안 40km 이내로 접근하면 수중에 숨어있던 지능형 기뢰와 폭발물을 실은 무장무인 수상정이 함대의 선체를 찢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5km에 진입하는 운 좋은 중국 배들은 단거리 드론과 해안 포병에 의해 그야말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즉, 대만군은 겉보기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중국의 숫자적 우위를 비대칭적이고 저렴하며 치명적인 기술의 벽으로 부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국 장군들을 밤잠 못 이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야 하는 진짜 요인은 이 작은 섬의 완강한 저항뿐만이 아닙니다. 베이징 당국이 대만 영토를 공격하는 순간 대만 군인들뿐만 아니라 미 태평양 공군의 전력 전체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평양에 펼쳐진 미국의 공군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거대하며 가장 통합된 전쟁 기계로 서 있습니다. 일본 남부의 유명한 가데나 공군기지는 군사용어로 태평양의 주돌로 불리며 대규모 중전투기 편대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추운 툰드라에서 온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F-22 랩터, 일본 미사와에서 온 레이더 회피형 F-35 라이트닝, 전략적 섬인 괌에 배치된 거대한 B-52 폭격기들이 현재 완전한 위기 비상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결정적인 순간 펜타곤은 매우 단시간 내에 400대 이상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이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 공군은 과거의 실수를 통해 레슨을 얻어 중국 미사일의 쉬운 표적이 될 단일 대형 군사기지에 더 이상 전력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신속 전투 전개 개념 덕분에 이 거대한 항공편대는 오션 전역의 수백 개에 달하는 작고 은밀한 섬기지로 즉시 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주요 기지를 타격하더라도 미국 전투기들은 작은 열대섬의 고속도로에서 이륙하여 최대 전력으로 전투를 계속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센서 융합 기술을 탑재한 F-35가 중국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할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어둠 속에서 나타난 B-2 스텔스 폭격기가 중국 본토의 핵심 지휘부를 냉혹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 하늘 위에서 사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어두운 구석에서 발사된 장거리 AIM-120D 미사일에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작전 및 군사 분석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물리적 장애물이 그 어두운 실체를 드러냅니다. 베이징 당국이 바다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상륙시키는 수륙 양용 상륙 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혈함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몇 년간 071형과 같은 매우 현대적인 상륙함과 거대한 헬기 탑재함인 075형을 전력에 추가했습니다.
심지어 갑판에 전자기 사출기를 갖춘 기술적 재물인 076형 무인기 항공모함도 현재 태평양 수역에서 해상 시험 운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군사 전문가들의 냉정한 계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군함으로 단 한 번의 파도에 운송할 수 있는 완전 무장 병력의 수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장되어 있고 터널로 얽혀 있으며 미사일로 요새화된 대만과 같은 거대한 섬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륙에서 최소 30만 명의 병력이 상륙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함 전력의 이러한 거대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중국 총참모부는 평시에 상업적으로 운항하는 거대한 민간 로로 카페리와 화물선들을 군 지휘하에 둘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만 명의 병력이 통조림처럼 빽빽하게 탄 육중한 민간 페리선들이 대만 해협위를 날아다니는 초음속 미사일과 장갑 관통형 카미카제 드론 속에서 생존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미군과 대만 전략가들이 수년간 구축해온 유명한 헬스케이프 게임 플랜은 정확히 중국군의 물리적 둔감함과 민간 선박의 취약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고도로 신뢰하는 거대한 물류선이 물에 닿아 출발하는 순간 해협의 수역은 내목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냥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인도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가속화하고 있는 66대 신형 F-16은 중국 전투기에 맞서 그 결정적인 사냥터를 지키는 공중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전은 하늘, 지상, 해상, 표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전의 다른 면에는 민간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완벽히 어두운 얼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공간, 전자전, 그리고 심해의 칠흑 같은 깊은 바다입니다. 전면적인 침공이나 봉쇄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중국군이 우선순위를 둘 전선 중 하나는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을 통해 대만의 통신망과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대만이 이러한 위협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섬 내부에는 대체 지휘 구조가 설치되고 있으며 적에도 위성 시스템을 포함한 대한통신 채널이 개발되어 전자전 방해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중 차원에서는 대만의 자체 방위 잠수함 프로그램에 따라 CSBC가 건조한 하이쿤급 디젤 전기 잠수함이 돋보입니다. 약 40%의 국산 부품으로 구성된 첫 번째 함선인 하이쿤함은 2026년 현재 해상 시험 운항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 해군 인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숙한 운항 특성이 강조된 이 플랫폼들은 미국산 MK-48 모두육 중어뢰로 무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훈련용 어뢰를 통한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중국의 수륙 양용 전력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형성되는 그림은 매우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만 당국은 공중에서는 현대화된 F-16, 지상에서는 이동식 해안방어 미사일, 사이버 영역에서의 회복력 조치, 그리고 수중 플랫폼을 통해 방어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지정학적 군사적 그림을 요약하자면 태평양 채사판 위의 수의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훨씬 더 강경하고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수년간 끝없는 회색지대 전술로 대만의 영공을 소모시키려 하는 동안 미국은 예상치 못하게 판돈을 올려 지역의 균형을 흔들 신형 전투기들을 판 위에 올렸습니다. 하늘로 이륙할 이 F-16들은 대만군의 막대한 사기를 고취할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적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냉혹한 군비 경쟁과 기술적 무력 시위는 지역 내 평화의 경계를 말 그대로 임계점까지 몰아부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대만 해협 위의 감도는 회색빛 짙은 먹구름은 거치는 것이 아니라 폭풍전의 침묵과 함께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수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거대한 군사적 균형의 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첨단 F-16의 도입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진정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이 베이징 당국을 자극하여 훨씬 더 강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만들까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생각과 전략적 분석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